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 우리 방송 본부장님이나 작가님도 어지간하시다. 우리 대표님 이번 주는 이 폭염에 좀 쉬게 해드리려 했는데 기어이 또 모셨네. 그렇죠. 쉬게 쉰다고 해놓고서. 아 저기 오늘 또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던데 한번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과 한번 먼저 듣고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네. 최근에 또 메일을 하나 받아본 게 있는데요. 메일요. 예. 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에 삼성전자 팔아서 뭐 KT나 딴 거 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게임스탑 같이요. 지금 두 가지 그 시장에서 제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에너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게임스탑을 열풍을 만들려고 하는 에너지. 그 미국에서의 그 밈 주식 같은 예, 밈 주식 같은. 밈 주식 광풍 같은 그런 예. 걸 한번 해보자.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SNS 통해서 네. 약간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분석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냥 휩쓸려 갖고 쭉 하는. 그게 삼성전자도 그런 에너지가 좀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 9만 원 위로 치고 올라갈 때 약간 그런 분위기였죠. 여기 틀어도 삼성전자, 저기 틀어도 삼성전자였고. 근데 지금도 이제 8만 원 아래로 이제 7만 내려오니까 네. 다시 이제 동학 운동을 다시 일으키자. 예. 7만 전자를 우리가 모아서 저기 외국인들이나 그 여기가 지금 매도하는 사람들을 엎어버리자. 주가를 이런 접근을 하다 보니 이게 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들 힘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네. 이 밈 주식도 가만히 저는 게임스탑이나 요새 AMC나 그런 거 보면 거기에도 보이지 않는 설계자나 그 이권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꾼들이 많이 붙었던데요.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는 기다리면 그 9만 원에 사신 분도 그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럼요. 예. 근데 저도 그게 시간이 얼마 정도 되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가 전번에 나와서 그 엔비디아 쪽을 숏 치는 전략이 나올 테니까 그걸 미리 대비하시고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은 좀 빠져나오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표님이 종목을 언급하시면은 두 가지예요. 가는 놈이거나 하나는 데스노트예요. 예. 지금 엔비디아는 데스노트였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때 그렇게 받아들였고 딱 그러고 나서부터 엔비디아는 바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제가 어떤 무슨 그 단어 선택에서 조금 잘못돼. 저는 공격보다 저는 이제 숏 전략. 여러분들이 지금 ETF를 운영하는 에너지에서 삼성전자는 숨어 있는 삼성전자가 너무 많습니다. 숨어 있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EMW에서도 삼성전자 ETF 속에 EWI에도 코덱스 200.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이러면 삼성전자 매수가요, 매도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별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사요. 예. ETF를 숨어 있는 걸로 한 3천억을 때려요. 그럼 3천억 중에 30%는 비중이 삼성전자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사는 겁니까? 파는 겁니까? 이렇게 거. 숨어서 하는 에너지. 그리고 또 반대일 때도 있어요. 네. 이런 스킬을 지금 그 ELW 합성이라든지 특히 요새는 또 액티브 펀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타이거 쪽에서 좀 이제는 롱숏보다 브랜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통해 갖고 그 타이거 BBIG 그 포트 조절 이게 이제 EM에서도 자주 쓰는 방식이거든요. 블랙록 펀드 매니저들이 1등을 밑으로 만들고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면서 ETF는 때리면서 개별 종목 갖고 롱숏을 달리하는 전략.
그래서 카카오가 빠지고 카카오 게임즈가 오를 겁니다도 거기서 포트 조정해서 전략에서 일주일 만에 저 5, 6위에 있던 카카오 게임즈가 2등까지 가고 막 이런 현상이 그 ETF라든지 종목 운용자 역할을 하면 그 세계를 아는 분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단일된 그 삼성전자나 카카오 게임즈의 수급밖에 못 보거든요. 숨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칠만전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금년 빠르면 금년 말 예. 아니면 내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아는 아직까지 물량이 지금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좀 포트가 줄여야 되는 그 해외 펀드들이 꽤 있는 것 같아갖고 아직도 덜어내네요. 제가 보기에는 10조 이상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주는 게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 연기금이 전략이 바뀌었거나 금융투자가 뭔가 새로운 ETF를 만들어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거나 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맞고 가요.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이용하는 그러니까 나스닥이 급락하거나 이럴 때 네. 그거를 레버리지를 일으켜갖고 삼성전자를 더 싸게 하기 위해서 네. 간단히 얘기해서 삼성전자를 우리한테 개인 투자한테 공포를 만들어버리게끔 만들어버리면 일반들 중에서 레버리지 일으키는 분은 어쩔 수 없이 또 털리게 된다고 여기서 예. 그게 오히려 사는 건데 예. 그리고 그 얘네들은 그거를 털면서 지네들은 현물에서 사게끔 하거나 또 장기적인 기타 법인이나 다른 데서 또 모을 겁니다. 이런 롱숏을 다양하게 이용하는데 우리는 한 면만 보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화면에 저 삼성전자 월봉인가 보네. 연봉입니다. 연봉입니까? 예.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은 전에 1월 달에도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뭐 동학개미 열풍 누릴 때 삼성전자 갖고 시간 여행했다. 뭐 애들까지 10년 전에 하셨어야 돼요. 네, 이런 네, 거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느니 제가 이 KT 하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그때가 얘가 지금 이것도 연봉이네요. 연봉이에요. 예. 그때가 한 2만 1,000원, 2만 2,000원인데 결과는 6개월 지났는데 KT가 어마무시한 승리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굳이 사시려면 저는 7만 5천 원에서 7만 7천 원 정도? 근데 지금 아까 삼성전자 저게 연간 연봉인데 네. 일봉, 주봉, 월봉 단위인 연봉인데 네. 지금 저거는 윗꼬리가 저렇게 달린 저런 거는 뭐 서양 애들이 이거 툼스톤이라 그러는데 묘비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저런 캔들 나오면은 저거는 몇 달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연봉을 하나 내지 두 개를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거를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반도체에 그 중국과 미국의 일본의 공격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예, 네. 반도체 우리나라 네. 반도체에 대한 보이지 않게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공장을 미국에다 세우라는데 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일자리나 우리 그 중심을 미국으로 하면 어떤 면에서는 뭐 또 해외 분산 투자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좋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간단해서 투자는 경영자들이나 그 실무진들이 장기적인 계획하에 뭔가 수요를 예측하면서 뭔가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치적인 아니면 뭔가 나라별의 어떤 세관계, 역학관계에 의해서 들어와. 바이든 정부? 그럼 바이든 정부가 영원히 하지 않고 또 다음 정부는 또 어떤 색깔일지 모르잖아요. 네. 이럴 때 상황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다른 변수에 의해서 이런 이것도 어마무시한 투자 아닙니까? 뭐 1, 2조짜리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예. 저는 우리 시장에서 이러한 그 리스크를 더 확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자들 요새 이제 그 삼성전자
물리신 분들끼리 네. 어떤 면에서는 그 뭐 그러한 또 규합하는 에너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금년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물량을 받아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고정적으로 중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게임스탑이나 AMC 같은 경우는 그쪽에 공매도가 상당한 물량의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민주식 열풍이 가능했고 실제 쇼스키즈가 가능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무슨 뭐 저기에 공매도가 들어가 실려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약간 밈 비슷하게 요새 최근에 이틀 전인가 HLB인가 네. 공매도 많다 그거를 한번 하다가 또 예. 한번 들어 올려보자. 예. 그런 분위기를 시가 상위 종목에서도 하자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무모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무모하더라도 팔로미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팔로미를 외치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지 이게 판이 그냥 그 힘의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그리고 대표님, 그다음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그 삼성전자와 늘 대비해서 몇 번이나 보여주셨던 KT 연봉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승조 대표님의 지론인 가성비 전략 그리고 주식은 싸게 사라. 싸게 사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또 필요한 건 그건데요. 명분인데요. 명분 내지는 남들한테 뭔가 얘기할 것. KT 너 왜 샀는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싸 보여서 말고 뭐가 아니, 첫 있죠? 번째. 외국인 한도 풀립니다. 외국인 한도가 풀린다? 예. KT가 이제 우리나라 정보통신법 여러 가지에서 외국인 제약이 받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게 풀린다. 그 풀리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정부가 이거는 스마트 그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5G. 5G. 예. 거기에 가장 저는 선도가 통신 KT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즉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모든 에너지에 네. KT 5G 인프라 예. 뭔가 자율자동차를 하든 뭐든 하든 통신 인프라 근데 이게 컨택주예요. 컨택주. 예, 노가다주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건설하고 같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탄력은 아직까지 전 적다고 보는 거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저는 삼성전자 갖고 애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살, 5살짜리가 뭐 20살 될 때까지 그 시간 여행하거나 분산 투자할 때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난 KT나 아니면 한국전력. 지금 한국전력이 23,000원, 4,000원대입니다. 네. 가격은 KT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전력 지금 보면 스마트 그리드, 뭐 예. 요새 뭐 또 무더위 혹한 그리고 탈원전 해서 지금 그 사이에 한전 기술이나 한전 KBS 가고 또 한전사를 가고 이제는 그게 넘어가서 쉴 때 요새는 좀 질이 나쁜 이제 뭐 광명전기, 선도전기 뭐 이진 뭐 이런 종목으로 막 돕니다. 근데 가장 중심은 거기도 한국전력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굉장히 우리가 인식적으로 너무 무거워. 그리고 진짜 또 무거운 종목이에요. 너무 무거워. 예. 그 인식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한국전력도 한번 에너지가 붙으면요. 네. 23,000원짜리가 4만 원까지는 전에 한번 2만 원, 6만 원 가는 에너지가 한번 있었었거든요. 그 비슷한 에너지가 한번 나올 거다라고. 근데 한전이 그 주가 전망에서 제일 기본이라 할 만한 실적 측면에서는 좀 후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할 때 예. 농심 선택해 드렸듯이 예? 한국전력 예. 전력 요금 인상한다. 아이고 전력 요금 인상한다.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의 뭐 전체 국제적인 아무도 보지도 않는 그 KBS 그 수신료도 인상해서 튼데. 한국전력 그럼 지금 이게 연봉입니다. 한국전력 보세요. 몇 년간 빠졌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년 동안 죽은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실적단 아닙니까? 지금은 내년도 그 선거 때문에 저는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력을 누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가가 여기서 뭔가 새로운 변수가 나오거나 내년도 되면 이제 라면값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전력 요금도 가스 요금도 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의 시대는 우리가 100만 원을 월 기준으로 할 때 가처분이 저는 1년 안에 이게 실제 90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만큼 인상에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갖다 얘기해서 물가부터 먼저 올리겠지만 인플레이션. 그래서 저는 이 뭐 파월의장이나 이렇게 좀 채권 어널리스트나 좀 시장 전략가들에서 뭐 자꾸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금리 이렇게 하죠. 저는 실제 그럴 때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거죠. 네. 이제 농심은 갔으니까 한국전력 사자. 네. 이것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벌써 한전이 작년 저 연봉이라 하셨죠. 예. 작년에 이미 어떤 세력이 벌써 매집했구만요. 거래량 차트 보니까. 그래서 해놓고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건데. 예, 2만 원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 네. 같아요. 이것도 인상이나 발동을 걸리는 시점에 예. 그리고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한전 기술을 생각해서 15,000원과 2만 원 사이에서 한전 기술을 전략화 시켰을 때 이것도 14만 원에서 7년간 빠졌거든요, 연봉이.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 뭔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다. 지금 대표님이 한전을 갖다 언급하셨노니까 뭐 채팅방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정권이 바뀌면 되네 안 되네 뭐 정권이 참 우리 참 생각이 많은데 아니 이거는 정권 차원이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없다. 예, 정권 차원이 아니고 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의 흐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유지가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비율이 얼마든 간에 전력 요금까지도 가스 요금 이런 것까지도 어쩔 수 없는 인상의 에너지가 누가 만드냐? 네, 저는 파월 의장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파월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요번에 예. 그 한국경제 나와서 방송하는 보고 네. 딱 직관이 딱 생기더라고요. 제가 한 예, 방송 딱 보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 지금 얘기하고 뭐 인플레이션 괜찮. 오히려 저 사람은 네. 팔로우 더 맨 시각으로 네. 어떤 생각에 이기심이 있냐면 잘 유지해갖고 판을 잘 조절해서 다음에 재임 한번 받겠다고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다. 다 필요 없고 내가 한 되무야겠다. 한번 연준 의장을. 그러니까 사단만 나지 마라. 사담만 하지 마라. 그게 반대되는 게 레리 핑크입니다. 레리 핑크는 판을 뒤집어갖고 벌려갖고 일 저지르는 사람. 그래야 돈이 되니까. 야, 돈이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충돌. 그러면 지금 그냥 나는 내년에 저 연임 될 때까지 요래요래 가자. 그냥. 가자. 파월. 네, 파월. 레리 핑크는 야 그러면 우리가 뭐 시장은 출렁거려야 돈이 되지. 그렇죠. 그걸 레리 핑크는 일시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소리 하는 거고. 그래서 레리 핑크 보면요. 네. 싸움꾼을 스카우트해서 지금 아시아에도 보내지 요새는 유럽 싸움꾼을 스카우트해서 유럽에 보냅니다. 아주 판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요번에 영국이 딱 이제 돈 얼마 내게 하고 이제 떠났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영국 입장에서는 네.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판을 이렇게 엮으려고 독일하고 이게 자연자본이니 탄소 배출권이 탄소 국경세니 이런 브랜드나 빅데이터를 들으시는 게 다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중간에 딱 낀 사람이 이제 그 자넷 앨런 둘 다 진정해. 그런 역할. 그러니까 오히려 팔로더 이런 거를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고 사람을 추적하거나 돈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길이나 전략이 보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왜 자꾸 나오냐 보면 저는 이제 판을 뭐로 바꿀 건가 할 때 레리 핑크나 이런 블랙록에서는 그 기후나 자연 갖고 갖다 해서 가장 카운팅이 안 되는
변수 아닙니까? 네. 예. 진짜 기후가 위기라고 그러면 이 언론에서 가수가서 진짜 뭐 지구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무슨 세금을 내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과정의 상품을 지금 만들어 놓고 네.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중심이 옛날 도이치뱅크하고 영국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장 치명타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네들 공격 위험을 딱 느끼니까 어떤 행위를 하냐면 탄소 배출 그 거래소 시장을 지네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요. 세상에서 탄소 문제를 갖다가 탄소 문제가 제일 심각한 애들이 예. 저거가 그냥 예. 지네가 먼저 판을 만들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또 하나 이제 딱 느껴지는 게 이 그림. 제가 뚱딴지 같지만 이 아프가니스탄. 저서 지금 미군이 다 빠져나와 버렸는데 미군이 왜 빠져나왔을까요? 왜요? 저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지금 9.12 테러 갖고 탈레반 해갖고 그거 원수 20년 동안 전쟁인데 이제 그거를 다 손 털고 나왔는데 네. 그러면 왜 털었을까? 거기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이제 그 자기네들이 세운 정부가 이 탈레반한테 이제 전복돼 갖고 네. 저는 여기에 신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쪽에 보면요. 신장 위구라고 위구로 거의 여기 붙어있네. 신장 다. 네. 네. 그럼 신장이 뭐냐? 태양광에 전 세계 1등 기업들 태양광. 바이든 정부가 왜 태양광의 몇 개의 기업들을 공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풀어주시죠. 바이든이 태양광 우회한다고요? 이 뉴스 못 보셨습니까? 미 상무부가 미 상무부가 호신 실리콘 산업, 신장, 다초 에너지, 신장 등펑, 네. GCL 폴리에너지 이게 이제 보리협업입니다. 지금 거래 상장가 거래 정지된 여기도 똑같아요. 중국 기업이 여기가 태양광이 너무 원래 우리나라 기업은 이거 상장 폐지돼야 됩니다. 지금 어디 상장돼 있는 애들인데요? 이게 다 이제 중국에 상장돼 있는 GCL이라는 게 이게 보리협업입니다. 전 세계 태양광의 1등 그게 여기 저가해갖고 우리나라 OCI가 박살나게 된. 저 패널 만드는 데예요? 예, 폴리실리콘. 네네네네. 근데 이런 거를 잠깐만 이제 한번 전체 뉴스의 핵심이 뭡니까? 저런 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예. 인권 탄압을 해갖고 규제해서 이 기업과 연결되거나 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화웨이 공격하듯이 화웨이 공격하듯이. 바이든 정부는 네. 인권에서 그 신장지구 위구로들 네. 뭐 집단하가 예. 구금해 강제 노동해서 예. 기술해갖고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태양광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구르인과 카자인 다른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 집단적 임의구금, 강제노동, 첨단 기술 감시를 통해 인권 침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태양광 관련 기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 상무부가 규제를 해갖고 거래하지 마라 뭐 제재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바이든 정부의 그 아프가니스탄 여기서 반란 일으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아프간에서? 아니 신장이에요. 신장에서? 예, 텔라반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우리 중국이 가장 탈레반 보고 신장 지구에 가서 신장 지역의 위구르인 이렇게 탄압해서 거기서 반란군 만들어 갖고 중국 흔들어 갖고 그러면 중국이 여기가 아까 이제 이 길입니다. 이게 다시 여기가 카자흐스탄 여기에서 터키 가서 유럽을 가는 일대일로의 딱 핵심 지역이에요. 예.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신장 지역에 만약에 그 군사 쿠데타라든지 그 탈레반이 와서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아프가니스탄 같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관련된 테러팬 조직들이 위구르의 저 신장 지역에도 그런 위구르 집단군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바이든 정부는 그것까지 수를 놓은 것 같아요. 저기가 좀 시끄러워져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떠나가면서 이제 중국은 이게 이제 참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아프가니스탄을 내버려 두긴 그렇고 또 가만히 있다는 신장하고 여기에서 또 노이즈가 일으키면 지네들 그 1대1로라든지 여기 중국이 가장 핵심으로 하는 게 하나의 중국입니다. 다중민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서 근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국유기업 중심의 태양광은 다
탈석유 아닙니까? 그 석유 세력, 중동 예. 석유 세력과 그다음에 셰일가스 세력과 태양광 이게 보이지 않게 롱숏 개념이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를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하는 전략가들이 이것까지 수를 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기업적 분석보다 이게 글로벌 매트릭스로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여기서 노이즈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노이즈 일으킬 때가 딱 아프가니스탄의 신장하고 네. 그 다음에 사우디, 오만 요새 이런 얘기도 많이 했죠. 중국 벌써 사우디 중동하고 여기 쪽이 이제 딱 이제 노이즈. 그러면 이게 유가를 건드리고 태양광 연결고리의 어떤 에너지도 건드리고 이게 또 중국의 1대1로 전략도 건드리고 등등등. 그리고 여기에 이게 또 탄소 배출권 제로 넷제로 전략하고 똑같아. 근데 이걸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의 이 자산 운용사들의 컨소시엄이 형성된 것도 나는 그러니까 군수 복합체들이 합쳐갖고 뭐 어디 심지어는 전쟁 일으켜서 지네들 무기 팔아먹고 예, 이런 예. 것들도 보이지 않게 뭐 CIA를 연동하는 뭐 이런 것들 같이 이게 금융 집단군들이 지금 거의 우리나라 또 육경이라는 규모의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하고 거기에 뿌리가 영국 도이치 뿌리예요. 그 라인들이 했다는 거는 앞으로 1, 2년 안에 여기서 무슨 사단이 한번 날 것 같아요. 그 말은 태양광을 키우겠단 말입니까? 죽이겠단 말입니까? 저는 죽을 것 같아요. 태양광을 죽인다고요? 네. 아, 그러면 뭐 떠들어 샀는 그거 뭐 녹색 뭐 그린 뭐 이거 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가장 치명적으로 건드리면 중국의 에너지가 그거를 살리는데 보조금 돈이 다 글로 빠져나가면 딴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그 대만이나 이렇게 해서 남중국해 쪽으로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분산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우리가 태양광이라는 게 하나의 또 우리도 수소경제 신재생의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예. 예. 근데 요새 보면 태양광은 싹 뭔가 좀 들어가고 뭔가 관련된 모멘텀이 약해지는. 예. 그다음에 이제는 수소 경제에서 요새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쫙 가는데 배터리도 보면 요새 그 타이거 펀드의 신재생 ETF라든지 타이거 펀드의 BBIG 이게 이제 알파 펀드 딱 들어오면서 거기도 대장 배터리 주는 눌러요. 참요. 그러면서 밑에 5위에서 밑에 단에 있는 에코프루비에 뭐 이런 것들을 올려요. 예. 중국도 비슷해요. 중국도. 보리업은 거래 정지됐어요. 거래 정지돼서 칭화윤희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칭화윤희 파산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같이 뭐 법정할 그런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그거를 이제 교통 정리하고 재료 만든 다음에 새로운 사람 책임지게 끝내놓고 다른 사람 집어넣거나 다른 국유화를 시키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네네네. 지금 태양광 쪽도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공격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ES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기업으로 하여금 또 정부로 하여금 골칫머리 무지 아플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럽으로 끌고 가는 1대1로의 핵심 길목이에요. 예. 갖다 얘기해서 파키스탄 거쳐갖고 아프가니스탄 거쳐갖고 터키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중간에 딱 그거를 미국이 쫙 빠져나가니까. 거기가 끊기면은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삼국지에서 말하는 보급로가 끊기는 격인데. 그거가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그거 잘 생각하는 애는 참 귀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 그러면은 진짜 미국이 중국 인대 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냥 흉내만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네. 이게 총칼레는 대리전이고요. 네. ETF 제가 전쟁이라 표현하겠죠. ETF에서는 져서 싸우는 것 같아요. ETF 그 펀드의 구성 성분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앞으로 블랙록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에너지 보면 태양광이든 자기네들이 핵심들 그러니까 공격할 때는요 그 주가를 올립니다. 우리가 어떤 설계 드릴 때 그 주가를 올려놓고 증자하거나 사람 딱 따라온 다음에
희석화 시켜놓고 거기서 엎어버립니다. 그 올려놓고 엎어버릴 때 뒤에는 벌써 다른 작업을 펀드 속에 숨기거나 기타 범위 이용하거나 별도 펀드, 비펀드를 엄브레라 속에 숨겨갖고 롱숏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보면 눈앞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한계가 나오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설계가 항상 있다는 것도 상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딱 늘어가는 게 지금 중국도 지금 보면 전기차, 배터리 예. 이런 것들에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우리나라 에코프로 비하면 잘 가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그걸 성장시켜서 하는 것보다 올려놓고 죽이는 데 사용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지 않았나. 그러면 홍콩의 반대 전략은 중국의 그 싱크탱의 전략은 뭐냐면 네. 홍콩 금융을 잡자. 그래서 금융 조달 자금을 자기네들 거 갖고는 안 되니까 발권보다 홍콩에 갖다 얘기해서 HSBC라든지 영국계 이런 것들이 지분을 확보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네. 통하거나 마치 전기차의 그 중국 자동차를 다 잡아먹었듯이 예. 그 전략을 지금 중국 정부는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게 누가 이기냐는 판이 저는 3년 후에 결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그 틈새 전략으로 고민할 부분은 이 자연자본과 연결되거나 금리 인상 때 우리나라는 어떤 거에 롱이 가고 어떤 쪽이 숏이 갈까 이 K자가 극심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는 단순하게 지금 급등하는 게 롱 갔다 숏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숏으로 죽이는 게 나중에 1, 2년 후에는 롱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일까? 그게 저는 연준이 금리 인상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실제 액션. 실제 액션 취할 때 네. 그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님 재밌는 채팅방에 재밌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라기보다도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엘리자르 킴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아프간하고 이 태양광 관련한 이 전략은 이미 트럼프 때부터 진행하던 전략. 그리고 미국 전략가들이 정한 것을 대통령이 누구든지 그냥 하는 거죠.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 마침 그런 것 같아요. 예. 집단군, 금융 집단군들이 맞아요. 그 이권에 네, 의해서 네, 네.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이런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돈 싸움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정부나 공산당 하나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공산당. 리커창의 공산당, 장쩌민의 공산당, 예. 또 중립지대 공산당. 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대표님 말씀은 시진핑의 공산당 따로 있고 리커창의 공산당 따로 있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하나로 집합체를 보이지만 세밀히 들어가면 네. 그 돈줄기의 그 에너지는 돈줄기에. 우리가 많이 다쳤던 것도 이게 장쩌민의 공산당 그 줄을 끊어놓고 해서 요번에 칭하윤이 계열사 이제 누구한테 넘긴 줄 아십니까? 누구한테 가요? 알리바바한테 넘겼습니다. 알리바바한테요? 네, 8조 니네들 칭하윤이 이 계열사 우리는 보면 거래 정지당하고 뭐 해야 되는데 계열사 주가는 막 급등하면서 야 8조에 인수해. 마치 어떤 면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합쳐. 이런 것 같이 비슷한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실 부분은 제거시키는 거죠. 퉁. 그리고 이 책임자는 날려버리는 거고 그러면서 다른 거에서 다시 국유 기업 만들어 갖고 뿌리 내려서 다시 운영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그거를 알리바바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알리바바는 전번 시간에 알리바바 그때 우리가 VI 그 시스템 보면서 이건 벌써 넘어간 것 같다. 그건 이제 마윈께 아니잖아요. 예. 중국 공산당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공산당 쪽 넘어가서 일로 넘긴 거 아닌가. 칭화윤이도 공산당 거 대붙네. 칭화윤이도 이미 이미 그 칭화대 그 뿌리에 칭화대가 그 뿌리니까 시진핑이 칭화대 출신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내가 온 거 있나? 그 칭화대 여기 있네요. 이거 칭화 유니그룹의구는 칭화대학 교육부 정부입니다, 그냥 중국 교육부. 네네. 칭화대 네. 악에 100% 출자해서 칭화홀딩스. 예. 그리고
베이징 챙군 투자그룹이 가서 칭하 유니그룹.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칭하는 이게 시진핑의 공산당이다. 이 뿌리로 해서 계열사 만들고 반도체 굵게 하고 뭐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삐그덕거린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호흡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항상 작용반작용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플러스 되는 쪽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쪽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게 마이너스 쪽에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자꾸 지금 우리가 요새 이렇게 보면 이 기업도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위안 이상 기업이 중국계가 12개가 됩니다. 1조 위안이면은 이게 우리가 1위안당 170조 이상 되는 겁니다. 네네네. 우리나라는 170조 이상 되는 거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죠? 하나. 삼성전자 하나. 삼전 하나. 중국은 이렇게 벌써 이런 에너지가 벌써 기업의 사이즈가 지금 삼전이 170조인데 그러면 시총 2위는 어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100조 아래죠, 다. 100조 아래죠. 네. 그러니까 170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그 사이즈 정쟁 같아요. 사이즈.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일본 에너지가 참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전 일본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일본의 선택은 저는 오히려 이제 군사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타이완 끌어들이고 예. 중요해서 예. 대리 역할을 할 테니까 네. 밀어달라 하면서 이제는 군사적인 에너지로 자꾸 들어갈 것 같고. 아소다로가 뭐 집단 자위권 입에 우는 회사 하면서 대만을 언급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남중계에서 노이즈 일으키는 게 일본의 역할. 거기서 노이즈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신장적 뒤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이 그럼 딱 이렇게 걸려 있지 있습니까? 해양 1대1로 길목. 예. 저기 육상 1대1로 길목. 요 싸움이 그냥 그런 에너지만인 게 돈에 ETF도 같이 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한 판이 크게 붙는 게 저는 3, 4분기, 4, 4분기 같아요. 우리는 그때 약간 그냥 뭐 관심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지역. 그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샌드. 그래서 K자 극단이었고 지금 보면 대형주에 대표되는 종목들이 거의 탄력성이 잃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 아주 그냥 예. 녹아내리거나 예. 집 빠지고 네. 그러면서 뭐 종목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종목도 보면 순식간에 2차 전지들 뭐 이렇게 보면 단기 급등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뭐 이런 테마는 자꾸 나와요. 네. 그래서 보면 올라가는 종목도 꽤 되네. 갖고 저런 것만 잘 고르면 수익 낼 수 있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부터 30등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롱숏 펀드의 에너지가 죽고 있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를 들어서 고무주 펀드나 기본적인 펀드. 그러면 그래서 오죽하면 알파 펀드들 자꾸 무슨 브랜드 껴있는 뭐 모빌리티 펀드, 무슨 게임 펀드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것도 이쪽 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권 교체기에 대선이 껴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다음 정권에서 만약에 요번에 했던 뭐 예를 들어서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나 대체 투자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또 한 번 판이 흔들리니까 그 배팅을 누가 하겠냐 하니까 이게 규합도 안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작년 연말과 연초에 사모펀드들이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교통정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활성화되고 막 돈이 끌어들이고 뭐 하면 판이 이루어져서 뭔가 활성화되고 거래도 하고면 이런 어떠한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도 싹 죽어버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장의 질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 말씀하시니까 지금 대표님 물도 없으시죠? 물 좀 갖다 네. 주십시오. 네. 아니 진짜 목 좀 축이십시오. 우리 채팅방에서 대표님 물 좀 드시라고. 어제 이 땡볕에 운동 나갔다가 제법 이렇게 자산가라고 할 만한 지인하고 아니 우리나라 제1금융권에서 권하는 사모펀드
하나도 플러스 난 게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그 내가 뭘 해서 깨먹으면은 그것도 덜 억울할 텐데 그 수수료 따박따박 떼먹으면서 뭔 놈의 우리나라 사모펀드라는 것들은 금융권에서 권하는 거는 죄다 그 모양이냐면서 이제 약간 이제 울분을 토하던데 지금 사모펀드 해갖고 뭐 재미본 데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진짜 해부해 보면요 끔찍합니다. 끔찍하다. 예, 지금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보시는 게 대표님 물 한 모금 하시고. 예, 예.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찾는 보시죠. 제가 예. 이 빅데이터가 제가 노가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이게 이 코스닥 150 종목을 매일매일 이렇게 엑셀로 돌립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진짜 노가다다. 예. 와. 52주 최고가 대비 고점에서 하락한 종목입니다. 예. 박셀바이오 마이너스 70. 예. 우리나라 대표하는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코스닥 150. 예, 150이라고 지정돼 있는. 예, 예, 예. 예. 지트렌 BNT 마이너스 66, 델콘 RF 60, 제넥신 53, 솔브레인 50, 셀리버리 52주 1년 동안 그동안 52주 지난 최고- 1년 중에 52주 최고 대비 등락률. 예. 반토막이네 전부. 우리나라 대표하는 시젠도 반토막입니다. 아유.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사모펀드 후유증이에요. 사모펀드 후유증이다. 예. 아, 대표님 물 한 모금 드십시오. 예, 제가 막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12월 달이나 1월 달에 기억나십니까? JP 모간 컨퍼런스 해갖고 막 그래서 뭐 임상삼상해서 거기 가면 뭐 해갖고 그때까지만 해도 바이오가 명맥이 뭔가 2012년에서 2021년은 바이오하고 소부장 IT가 주도하면서 막 분위기 딱 할 때 제가 이 방송에 나와갖고 사모펀드가 엑시트 준비한다. 현장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이제 돈 투자 다 학을 떼어갖고 빠져나간다. 근데 분위기는 막 그쪽 된다고 JP모가 컨퍼런스 판다. 당하지 마셔라. 빠져나오셔라. 그러면서 오죽하면 서정진 회장이 일주일마다 뉴스에 빅데이터 얼마 출연하는지 봐라. 정부는 녹십자 모여갖고 다 CM에서 우리나라 백신 만든다고 막 그냥 언론은 난리친다. 언론에 당하지 마시고 빠져나오십시오. 현장은 지금 완전히 난립니다. 나입니다. 그걸 까놓고 얘기할 수가, 지금은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엑스트가 어마무시했어요. 그래서 펀드가 다 청산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규합이 안 돼요. 예. 그거를 이제 아직도 들고 있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다시 뭔가 새롭게 다시 조성해갖고 뭐 비펀드 만들어서 이거를 좀 복구하려고 모이질 않아요. 자금 조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하려고 1,000억 정도 모으려고 그러다가 얼마 모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100억도 안 모였어요. 10분 1도 안 모였다. 예. 이쪽은 명함도 내밀지 말라고 그래요. 아, 예, 예. 그 지금은 어느 게 제일 잘 모이냐면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 ESG, 그 다음에 또 모빌리티, 그 다음에 또 BBI, 그나마 게임, 그 다음에 배터리도요 대장을 안 모여요. 소재, 아, 예, 예. 소재 그런 것들 연결고리만. 그러니까 이 현장이 그렇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데이터가 왜 나오나. 그리고 이게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여기 도저히 안 되니까, 예. 우리나라도 게임 스탑 같은 운동을 여기서 일으키자. 여기서 일으키자. 그런 현상으로, 이게 최하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 예, 지금 이거는 코스닥 150이고 예. 혹시 코스피 또 인기 있는 애들을 이걸 밑에로 쭉 가면, 예. 지금 이제 이게 다 인기 있는 것들입니다. 고점에 있는 거, 에코프로비엠, 아프로카 TV, 대주전자제로, 덕산 네로스, PI첨단 확 오죠? 예, 데이터만 봐도 K자가 확 오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도 똑같아요. 코스피도. 여러분들 데이터 보시면 예. 확 오실 겁니다. 코스피는 위에 좋은 것부터 먼저 봤습니다.
고려아연, LG노텍, 효성첨단소재, 네이버, SK 효성TNC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지금 그나마 에너지가 50 고가를 막 형성하고 가는 종목들이고요. 고려아연도 참 이렇게 시선 집중 잘 못 받다가 그런데 그래도 움직였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걸 체크하시냐면 52주 고려아연이죠. 최저가 최고가 등락 비율이 적어요. 최고가 있지만 저가 고가 진폭이 30%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최고 보는 건 이런 걸 봐야죠. 효성첨단제 458%. 그 다음에 효성 TNC 800%. 그러니까 고가 저가의 진폭이 이렇게 200% 이상 되면서 고가에 있는 거. 이렇게 봐야죠,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박살난 건 뭘까요? 한번 밑에 단을 한번 가보시죠. 신풍제약, 일양약품, 대웅, 영진약품, 종군당. 이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 그 제약주들이에요. 아이고, 2018년, 2019년도에 이게 어마무시하게 바이오 열풍으로 해갖고 또 제약주들이 어떤 면에서는 창투 역할을 했거든요.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 투자해서 본업 약 파는 것보다 기업 상장시키거나 이렇게 해갖고 어마무시한 돈을 번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에너지가 이제 박살이 난 겁니다. 종건당도 마이너스 50%예요? 고점 대비? 하는 순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입니다, 이게. 조금 더 한번 위로 한번 올려봐 주시죠. 어떤 애들이 있나? 그러니까 반토막 된 게 40% 된 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녹십지. 이게 2,000개 종목의 거까지 종목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가겠습니까? 종목만 뺑뺑이 되고 이런 상태죠. 종목만 뺑뺑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당국에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현상을. 그래서 저거 연기금 노상 팔지 말고 좀 뭔가 전환해야 되는데 나는 또 연기금에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이 뭐 대체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지 뭔가 연기금도 뭔가 지금 포트에 저렇게 지금 노상 주장창 팝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뭐 작년까지만 해도 지수가 올라서 무슨 뭐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이 뭐 오버해서 덜어내야 된다 하지만 지금 뭐 그닥 그렇다고 고점 대비 뭐 더 오른 것도 아닌데 계속 덜어내니. 이것도 이제 나는 다음 정부 때 드러난다고 봅니다. 다음 정부 때.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은행주 하지 마세요. 증권주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다음 정부가 설립된 다음에 지금까지 뭔가 에너지가 노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민낯이 다 드러나는지 그거 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별거 다 보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압축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압축 전략. 그러니까 그걸 핀셋 전략이라고 가성비 전략 그러는데 점점 종목이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장 같아요. 지금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게 롱숏이 너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그래도 우리 대표님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안고 이 롱숏 관점에서 이쪽은 때릴 것 같고 이쪽은 땡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 굉장히 리스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는 속간 노상 욕 먹죠. 그거를 나는 좋게 보는 입장이 되는 항상 금요일 날 보면 뭐 한 8시부터 뭐 한 2시간 가까이로 무급셈 찾으십니다만 뻔하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무급셈 우리 이승조 대표님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언급하시고 이거 괜찮아 보인다고 하셨다가 그거 한 20% 빠지면은 그것도 욕은 감당 못 하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블랙록이라는 애들이 진짜 어마무시한 거야. 판을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지뢰를 심고 있습니다. 지뢰를. 그러니까 헤지펀드 공부할 때 판을 벌리려면 아까 올리거나 갖다 얘기해서 토탈 리턴 수와 우리가 다이아몬드 당한 거를 한번 보십시오. SK그룹이 글로벌 사태 나오면서 펀드 300억, 500억 조성하면 거기에
돈을 2천억 3천을 빌려줍니다. 사실 그래놓고 파내서 어느 쪽에 락을 걸어갖고 이쪽에 어떤 펀드에 어떤 환율로 구조화시켜서 시스템화 투자시켜놓고 지네들은 빠져나가거나 이런 짓 하거든요. 네. 요새 블랙록이 우리나라 이 이지스피 그 자산 이거를 인수한다는 것도 저는 샤해요. 친환경 인프라 전용 이지스피 이게 이 기업이 태양광, 신재생, 풍력 자금 조성해갖고 중심이 된 선도하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이 딱 이걸 인수를 해요. 안방 내놔 하는 거죠. 이런 게 왜 나올까? 그리고 또 이거 과정에서 우리는 정치 일정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7월 달 아닙니까? 네. 이제 그 9월 10일까지 이제 그 여건이든 야건이든 이제 진짜 어느 분이 이제 그 책임이 돼서 판이 결정이 되나.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는 이합 집산들이 막 있을 것 같아. 누가 네. 세다, 마다. 뭐 지금은 약간 이재명 그 후보가 약간 죽고 이낙연 후보에서 거기 주가도 또 그거와 관련돼서 또 그쪽 관련주가 이렇게 롱숏이 좀 나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권 후보 한 명은 누굴까? 그리고 그거가 인정될까? 아니면 또 이거 인정하고 누구는 또 탈당할까? 네. 별 생각을 다 하죠. 또 야권은 야권대로 네. 지금 어느 분이 또 그거를 잡을까? 예. 이 불확실성이 예.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번엔 7월 14일 날 예. 정부가 그 그린 뉴딜 무슨 대규모 그 뉴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를 했어요. 예. 시장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 조선주라든지 경기 뭐 대규모 수주에 갔대요. 네. 호재가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아하. 이게 그 증거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아, 나 이거 확인하고 배팅할래. 확인하고. 정책이 어느 사람에 갈다 어떻게 바뀔지 이거 어떤 상황이 나올지 자금 조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배팅은 난 후퇴할래. 그리고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도 지금 위치가 만만한 위치가 아닌데 네. 이런 것들을 다 한두 다 확인하자가 저는 이 대형주가 녹아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러면 밑에 단위 종목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 그리드.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하고 뭐 라면가 오르면 다른 거 가스 요금 올리나? 그리고 전력 그러면 무더위 관련주에서 또 그쪽 연결고리 이렇게 새끼가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또 이 그림도 저는 또 의미하는 바가 딱 크다고 봐요. 10만 원짜리 김구 선생님 딱 나온 이 그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확정된 겁니까? 아직은 확정 안 확정은 됐습니다. 아닌데. 이제 이렇게 저기 막 밑밥을 던지는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 10만 원짜리. 그러면 이게 이제 디지털 결제, 디지털 보안. 네. 그러면 이게 도미노네이션인가? 1,000원을 1원으로 만드는. 예, 리디노미네이션. 그러면 이건 어마무시하게 물가 상승 당합니다. 그럼요. 이런 개념들이 이게 알게 모르게 밑바닥에서 지금 굉장히 큰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고민되는 거 실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농심하자, 먹자라자, 그 다음에 또 공기업이에요. 이런 파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이 와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정부가 정책 발주인데 이거는 누가 되나 이 2달 후.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나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치적 이 풍파 와중에도 바람 안 타는 종목 네. 그쪽이지. 이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쪽은 지금 배팅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는 좋은데 정책은 이게 판이 확 바뀔 수 있는 것들은 네. 보유자 영역이거나 괜히 네. 고가에 따라가다가 이게 또 역부이자 걸리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연초에 소부장하고 바이오 걸리는 거와 똑같이 앞으로 3개월 후나 6개월 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판은 이제 딴 데로 가 있는데 그럴까봐 요새는 오히려 이런 큰 그림을 할 때는 한두 달 쉬자. 그래서 9월 달 정도 되면 연준에서 어떤 그
FOMC 9월 예. 여기에서 뭔가 큰 그림을 9월쯤에는 뭐가 나올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금통위가 이제 3번 남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8월 26일, 10월 10일.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 예. 그 사이. 그러니까 사이에. 선제적으로 할 건지 9월 달 보고 10월 달 할 건지. 요 차이. 그러다 기준금리는 한번 올릴 것 같아요. 이제는 말 저 정도까지 해놓고 연내 금리 인상 안 하고 내년 넘어가면은 진짜 저 뭡니까? 한은은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뭐 외압이 됐건 뭐 경기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년에 금리 안 올리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뭐 아예 셔터 마우스하고 지내든지. 예. 그래서 예. 금리 인상 때 올라온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 네. 그다음에 실물 자산의 자산 가치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 예. 이런 것들을 도려다 보니까 먹자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음식료, 녹자 이런 네, 보수적인 예.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기업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그 대표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채팅방에 왜 자꾸 효성그룹 얘기가 나오고, 효성이 왜 이렇게 자주 보이죠? 지금 뭐 시장에서 지금 효성이 핫합니까? 핫하죠. 지금 뭐 아까도 상승률의 진폭에서 네, 가장 네, 센 네. 게 효성 TNC나 이런 거지 그렇더라고요.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보유자형입니다. 아까 저점 대비 400%, 800%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쪽도 약간 거버넌스 게임들이 있습니다. 예. 형제들 간에.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저는- 뭐 회사가 뭐 비전이 있거나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고, 네,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정치판의 에너지가 정책이 확 바뀌면 네. 그쪽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고려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가장 화려한 거를 조심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악재가 뭐냐? 많이 오른 거. 네, 예. 예, 많이 오른 거.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그거는 우리가 예. 적어도 주간 전망대 라이브로 전환한 이후에 우리 이승조 대표님을 자주 모시면서 적어도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간 전망대 애청자분들이 제대로 세운 관점이죠. 예, 주식 가장- 싸게 예, 사자. 싸게 사자. 그리고 위치 에너지도 봐자. 그리고 지금 막 화려한 거 예, 조심하자. 조심하자. 예. 그래야 아니, 진짜, 그게 이제 우리 투자자의 생존 전략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주린이님들은 예. 이 바닥이 신사 바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휩쓸리지 마시고 네. 자기만의 호흡에 자기만의 철학에 그러면서 항상 의심하세요. 네. 그냥 제가 왜 나한테 공짜로 뭐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의심하시고 네.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그다음에 그 종목이 좋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확인할 거. D-3개월이나 D-6개월 전엔 얘는 얼마였나. 그리고 적어도 52주 최고가 제거가 아니라 120일 동안의 평균값은 얼마인가. 네. 근데 내가 120일의 평균값 2평보다 더블을 주고 산다? 그러면 하지 마시는 게 어떻겠나. 그 지금 나오는 정보 갖고 벌써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은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나보다 쌀 때 모아갖고 나한테 그거를 설거지용으로 던지는 거는 아닌가. 그걸 언론화나 리포트를 해갖고 뭔가 판을 만들어갖고 매도자의 시각으로 만드는 판에 내가 개인이 껴갖고 귀중한 돈 거기다 투여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예. 본인들이 느껴지십니다. 남한테 네.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예. 그거 탔는데 딱 보고 갖고 느껴지면서 이게 샤하거나 뭔가 갈 자리에서 안 가면 남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끊으시면 돼요. 본인이 중심이 되면. 그런데 남한테 들었거나 중심이다 그러면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결정이 그래서 본인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게 그 글로벌 판세라든지 내부 판세라든지 네. 결론은 불확실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7, 8, 9가 저는 오리무중 안개 속장 거기에서 그러면 종목을 압축해야 돼요. 예.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가고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안타 친다는 감각으로 뭔가 짧게 끊어지면서 큰 그림의 방향이 보일 때까지 환율이라든지 이 글로벌 마켓의 변화라든지 또 금통이나 연준의 또 이런 그 이상한 소리들 자꾸 하는 거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이 나오고 그리고 8월 달만 가면
이제 실적들은 다 노출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서 이제 컨센서스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컨센서스 나오는데 이만큼 꿈을 가고 거기서 민낯 드러날 때 상태가 나올 거라고요. 거기에 지속 가능성이 되는 것들을 그때쯤에 집중하시는 것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7, 8월 달 장은 변동성 속에 안개장, 리스크 관리장,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정부의 정책도 주인이 방향을 주는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 때가 글로벌 파워맨하고 우리나라 파워맨도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확인될 때까지는 뭔가 이거야 하지 말자고요. 예.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